안녕하십니까. SNS 마케팅 전문가 과정 임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주차 1강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도 아시죠? 예, 저도 블로그를 시작한 지가 한 대략 5년 이상쯤 된 것 같은데,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판매했었던 쇼핑몰 제품이 잘 팔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블로그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내 혼자 쓰는 나만의 일기,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키보드 두드리면서 그날에 있었던 내 하루의 일들, 그런 일들을 쓰면서 쭉 연결된 게 블로그였는데, 초기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1994년 미국의 저스틴 홀이라는 사람이 일기 형식으로 시작한 게 오늘의 블로그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네이버와 다음에서 서비스 시작했죠.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가 시작한 게 2003년이었습니다. 블로그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회원 가입하게 되면은 돈이 안 들고 공짜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가입을 해서 공짜로 글을 쓰고 공짜로 쓴 글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요. 한 사람당 내 이름으로 3개의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3개의 블로그라는 것은 3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3개의 블로그와 3개의 카페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여러분들은 어떤 포털 사이트를 쓰고 있습니까? 네이버를 쓰시나요? 아니면은 다음을 쓰십니까? 과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네이버보다는 다음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 카페라 그러죠. 다음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내 회원들이 다음보다는 네이버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이 네이버를 쓰고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목이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포털 사이트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요, 1초 동안에 200명 이상이 검색을 하는 거대한 포털 사이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의 하루 페이지 뷰는 1100만 건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페이지 뷰가 1억 9천만 페이지는 될 정도로 국내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많이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안에서 반드시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플랫폼은 앞으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블로그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원하는 게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 형식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블로그 보실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 글이 광고인가 홍보인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광고의 글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글을 오래 안 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후기를 보다가 너무나 광고성 글이 많어, 홍보성 글이야, 그러면 신뢰가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블로그 쓰실 때는요, 홍보성, 광고성 글보다는 이 글을 보는 사람들한테 정보성 있는 글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도 몇 가지 형식이 존재합니다. 가입형 블로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가입형 블로그입니다.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해서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만들고 그 아이디로 운영되는 게 우리 네이버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만 하게 되면은 나한테 공짜로 주는 그런 가입형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설치형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 가입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직접 블로그를 만드는 겁니다. 블로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이트 안에 블로그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의 설치형 블로그라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워드프레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음에서 운영하는 티스토리, 그리고 최근에 윅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원가입이 아니라 사이트를 직접 만드는 그런 설치형 블로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네이버의 경우에는요, 네이버에 최적화된 그 블로그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윅스라든가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에 최적화된 그런 사이트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블로그가 있고, 기업 블로그가 있고, 사업자 판매 블로그가 있고, 리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험단, 이런 블로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지금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판매 블로그를 띈 일반 블로그겠죠. 예, 우리가 지금 블로그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블로그 통해서 검색이 잘 돼서, 유입이 돼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게 블로그인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의 내용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회사에 인원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 직원 한 분 한 분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보다는요, 공식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편이 보는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입형 블로그와 설치형 블로그의 차이점.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회원 가입을 해서 포털 사이트가 만들어 놓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블로그가 가입형 블로그라고 합니다. 네이버라든가 다음, 네이트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만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무료로 주는 게 네이버 블로그고 다음 블로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네이버한테 뭘 제공해 드리느냐? 나에 대한 정보를 좀 주면 되는 거죠. 성별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연령대, 이 부분을 네이버한테 제공을 하고 우린 그 대가로 받는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정보를 제공을 해서 받는 대가성 블로그겠죠. 설치형 블로그,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회원 가입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블로그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형인데, 설치형 블로그의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HTML이라는 소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경우에는 운영하기 위한 그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데, 설치형 블로그의 경우에는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서버라 그래서 서버에 홈페이지, 내 집을 임대를 해야 돼요. 그 임대 공간을 우리가 호스팅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들어가냐? 네이버 블로그 주소처럼 내 사이트 역시 도메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따따따 네이버닷컴 그런 식으로 회사 주소를 사야 되고요. 그 산 거 안에다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블로그를 쓴다든가 좋은 정보 올린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로 설치형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의 종류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가입형 블로그, 또 하나는 설치형 블로그,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 블로그와 공식 블로그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개인 블로그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 블로그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 블로그입니다. 저 혼자 운영하는 블로그. 그런데 만약 회사의 직원 수가 뭐 한 10명이 존재한다, 한 20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직원분들한테 개개인 다 블로그를 하라 그러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다 그래도 하지도 않고요. 그럴 때는 공식 블로그라 그래서 5명 이상이 운영하는 그 단체가 운영하는 거를 우리가 공식 블로그라고 합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뭐 법인 사업자, 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병원, 뭐 의료를 하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개인 블로그에 체험단이라든가 그런 식의 글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써도 되는데 노출이 안 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제촉을 받기도 하는데요. 공식 블로그의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공식 블로그 통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다는 부분이 공식 블로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식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네이버 메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회원 가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 회원의 경우에도 여기 회원 가입 눌러서 뭐 아이디 쓰고 비밀번호 쓰고 생년월일 쓰고 그럼 이제 블로그 하나가 탄생이 되는데 공식 블로그 역시 과정이 똑같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동의 눌러주시고요. 동의 안 누르면 여러분들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예, 동의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체 종류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여기다가 난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에 체크하시고요. 비영리법인이다. 체크. 우리는 공식 단체다.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맞은 항목에다가 체크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사업자니까요. 그렇죠?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쓰신 다음에 밑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관리자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단체형 관리자란 설명이 있는데 쭉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이걸 하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공식 블로그의 대표자를 그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 이름으로 해서 직원이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회사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이렇게 운영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 공식 블로그 운영하던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퇴사했는데 그 직원 소식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공식 블로그 운영하는 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처음에 공식 블로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아이디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을 안 하시더라도 일단 본인이 명의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직원이 관두시더라도 안전하게 공식 블로그 운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대표이사의 명의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식 블로그의 경우에는. 공식 블로그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에 관련된 업종입니다. 뭐 사람을 치료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글 쓰는 거에 대해서도 단어 하나에 때문에도 승인이 안 나고 법에 저촉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공식 블로그 운영하셔야 됩니다. 예, 직원이 쓰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공식 블로그로 등록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노출에서도 개인 블로그보다는 더 잘 되니까요. 반드시 공식 블로그로 하셔야 되고요. 특히 개인 블로그나 체험단 운영의 경우에는 검색에서 제외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맛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동성로에 곱창집이 있다. 거기에 블로거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그럼 그들의 블로그가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뜨고 이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고서 체험단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병의원 쪽에서는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워낙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요 그걸 법으로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운영하던 이 많은 의원 병원의 경우에요. 이 블로그들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블로그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라든가 병원 그런 블로그가 상위에 있다. 그런 블로그의 경우에는 거의 다가 공식 블로그로 운영되는 그런 블로그들입니다. 이런 차이점 존재하니 여러분들도 공식 블로그는 반드시 하시는 편이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에 적용되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경우에도 개인 블로그보다는 병원 하시는 분들, 의원 하시는 분들은 공식 블로그가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뭐 좋은 건 알죠. 블로그 좋은 건 아는데 왜 해야 되나? 그 동기부여라든가 어떠한 그 해야 되는 이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검색을 한다는 것이죠. PC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친다거나, 모르면은 물어보는 문장을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검색을 통해야 합니다. 물론 뭐 카스에 들어가서 검색창이 있고 페북에 들어가서 검색창이 있는데 그건 일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역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 이거죠. 검색을 했을 때 내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 그것도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보실 때 2페이지, 3페이지 클릭하십니까? 클릭 잘 안 하시죠? 그래서 블로그들의 가장 큰 염원은 바로 상위 노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상위 됐을 때 사람 클릭을 하겠죠. 클릭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진짜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경우에는 내 블로그를 저장하겠죠.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고, 내가 만약에 그 블로그 통해서 뭐 어떠한 거를 문의한다거나 그럴 때는 쪽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죠. 비밀 댓글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내 블로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글 쓸 때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글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검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했을 때 나한테 있는 블로그의 글이 좋은 글이다. 그러면 블로그에서 일단은요, 성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들의 경우에는요, 그냥 안 사죠.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 사겠다. 그러면 그냥 안 삽니다. 반드시 후기를 보고 삽니다. 평가를요. 고객들의 경우에는 고객 후기를 보고 구매 결정을 참조하는 거죠. 바로 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그냥 안 산다는 거죠.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그래서 좋은 걸 골라 사고, 조금 더 싸고 좋은 거. 그렇듯이 고객들의 경우에도 많은 정보들을 본 다음에 거기에서 문의를 하거나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검색이 되는 영역입니다. 블로그의 경우에는 항상 그 첫 페이지에 거의 많은 키워드의 경우에 블로그가 존재합니다. 물론 일부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한 80% 이상은 블로그가 첫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블로그는 필수입니다. 왜냐? 공짜잖아요. 홈페이지 만든다, 쇼핑몰 만든다. 홈페이지 쇼핑몰의 경우에는요, 광고 안 하면 노출이 안 됩니다. 근데 블로그는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됩니다. 모든 키워드가.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를 하는데 또 그냥 하시면 안 되겠죠. 좋은 정보들을,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하게 되면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죠. 플랫폼이 뭐죠? 정거장이잖아요. 정거장이 있고 기차나 버스가 와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그러니까 장소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게 있는데, 그 블로그 쓰실 때도요,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든 것보다는 한 가지 주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해. 그러면은 사진에 대한 글로만 올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네이버라든가 내 고객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신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저것 쓰는 것보다는 가능하시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좋아한다, 미용을 좋아한다, 네일아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 쓰는 것이 블로그에서 가장 좋은 포스팅 방법이고 운영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를 쓰는데
그냥 막 쓰시면 안 됩니다. 블로그의 경우에는요, 저품질 블로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그동안 쓰던 글들이 잘 노출이 되고 검색이 잘 되다가 어느 날 내 방문객이 뚝뚝 떨어집니다. 1000명에서 700명, 700명에서 400명, 40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50명 이런 식으로요. 원인이 있겠죠. 1000명 들어오던 블로그였는데 방문객이 100명으로 다운돼요. 그 이유는 내가 쓰고 있는 글들이 더 이상 네이버에서는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검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색은 되는데 어디에 숨어 있느냐. 1페이지에 있었던 내 글들이 저 무인도로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50페이지, 100페이지를 뒤로 밀린다는 거죠. 내 글이 뒤로 밀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죠. 예, 이걸 우리가 저품질 블로그라고 그럽니다. 왜 걸리느냐? 홍보와 광고성 글은 순위에서 배제시킵니다. 블로그의 목적은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광고성 글들은 순위에서 하위로 밀릴 경우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을 위해서, 상위 노출은 뭐냐면은 우리가 PC의 경우에는요, 앞에 5개의 글이 나옵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뭐 3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 나오는 걸 우리가 상위 노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위 노출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많이 써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키워드를요, 매일 쓰셔도 안 됩니다. 다양하게 하셔야 되고요. 타인의 글을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붙여 넣는 것도 금지입니다. 중복 문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내 머리에서 나온 글을 옮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내가 쓴 글이라 그러더라도 내 블로그에 오늘 쓴 글을 복사해서 내일 또 쓴다. 그러셔도 안 됩니다.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새로운 문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복사해 쓰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블로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에 쓴 글을 복사해서 역시 다른 카페에 붙여 넣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 역시 중복 문서입니다. 카페에 글을 쓰실 때도 블로그에 쓴 거 복사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문객 숫자. 블로그 하다 보게 되면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여러분들 하루 방문객입니다. 열심히 쓰는데 내 방문객이 하루에 100명도 안 들어와. 속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하루 방문객 1000명이 오는 블로그가 있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블로그는 200명이 들어오는데 매출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블로그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블로그의 포스팅이 네일 아트에 대한 부분인데, 통계를 보니까는 네일 아트로 안 들어오고 다 맛집으로 많이 들어와요. 영화 얘기로 많이 들어오고. 그럼 당연히 매출이 안 일어납니다. 물론 맛집이라든가 영화,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유입이 많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네일 아트가 안 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객이 적더라도 네일 아트에 대한 이야기 많은 것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의 올바른 운영 방향. 말씀드렸던 한 가지 주제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일괄성 있게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포스팅 하실 때 사진, 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진, 글,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사진 한 장 넣는 것보다는 2장을 집어넣는 게 더 좋겠죠. 또 글도 쓰실 때 한 줄보다는 2줄이 낫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포스팅 하실 때도 가능하시면은 양질의 글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양질의 글이라는 거는 좋은 사진들과 좋은 텍스트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퀄리티 있는 포스팅.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그 읽어보니까는 뭐 딴 데서 다 보던 글이야. 그럼 나한테 다시 안 온다는 것이죠.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소중한 유저입니까? 그렇죠? 그들한테는 그들이 한 번도 못 본 글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블로그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글 쓰실 때는
다른 것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하지 마시고요. 내 경험과 내가 했었던 그걸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흥미 위주의 글보다는요.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 공감되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공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있을 때, 이 글은 나와 참 맞는 글이야. 참 내가 좋아하는 글이야. 이 주인장은 나랑 코드가 맞아. 그러면은 나는 그 블로그에 다시 놀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내 글을 보고 좋아. 나도 저런 생각이었어. 이런 공감을 일으키는 글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 못 쓴다고 여러분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글 못 쓰시면은요,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이 쓰다 보게 되면은 실력이 늘더라고요. 글 쓰는 실력이요. 한번 오래도록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매일 쓰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낫고요. 두 번보다는 세 번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라는 매장에 소비자인 내가 매일 가면 네이버가 좋아하겠죠. 그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내 가게에 자주 오게 되면은 그 매장은 날 기억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들어가서 글을 써줘야 네이버가 내 아이디를 기억을 해주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매일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경우에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글을 매일 쓰더라도요, 친구를 많이 사귀셔야 됩니다. 친구 많이 사귀셔서 그들의 블로그에 가서 댓글을 달아주고 공감 눌러주고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네이버가 인지를 합니다. 그것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댓글도 정성스럽게 잘 써주시고요. 답글도 잘 쓰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댓글을 달을 때도요, 그 글을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본 다음에 그 글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길게 써주시더라고요. 5, 6줄을요. 그러면 그 글을 본 그 블로그 주인장은 되게 고맙겠지요. 그렇죠? 그럼 그분은 내 블로그에 반드시 와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 블로그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줬다. 그럼 내가 답글을 다셔야 됩니다. 그 답글도 여러분들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정성을요. 그래야 댓글 단 사람이 고마워하겠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매일 쓰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친구들과 소통을 잘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블로그에서는요. 자, 우리가 이제 블로그 쓰게 되면은 하루 이틀은 참 잘 써요. 쓸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날씨 얘기라든가 뭐 밥 먹은 얘기, 영화 본 얘기 그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 4일 지나게 되면은 쓸 말이 없어집니다. 써도 어제 썼던 글하고 비슷해지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쓰셔야 돼요. 끈기를 가지시라 이겁니다. 블로그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공짜입니다. 돈 안 쓰고 쓰는 공짜인데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끈기를 가져야 되는데 방문객이 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죠. 쭉 쓰셔야 됩니다. 노력하는 자, 끈기 있는 자, 성공할 확률이 되게 크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를 벗어난 글은 가급적이면은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맛집에 대한 글, 영화에 대한 글, 책에 대한 글, 그런 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 5, 6일 정도는 내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번의 글이 있는데 고객은 한두 번 보고 구매를 결정 안 하시죠. 여러 번 본 다음에 이 블로그 저 블로그 다녀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처음에 봤던 이 블로그의 글이 좋다. 그럼 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문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두 번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니까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에 대한 답글은 최대한 친절하게 잘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댓글 다른 사람들도 되게 고마워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서 댓글 단 사람들은요, 내 충성 고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늘 가서 댓글 달아주시고 공감 눌러주시고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율을 따지면은 똑같습니다. 댓글 달아주러 가는 거, 댓글 다는 거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처음 쓰게 되면은요, 내가 쓴 글들이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첫 페이지, 2페이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래 써보세요. 한 100일 정도 쓰시게 되면은 내가 쓰는 글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뭐 최저가 블로그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0일 쓰면은 내 글이 노출 잘 된다. 또 45일 쓰게 되면은 노출이 잘 된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45일, 100일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질의 글들을 꾸준히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뭐가 수반되어야 되느냐? 끈기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노출이 안 된다고, 방문자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꾸준하게 쓰시게 되면은 언젠가는 내 블로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자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저 역시 처음에 블로그 할 때 하루에 방문객 3명 들어왔습니다. 제가 3번 들어간 거죠. 다음날 5명 들어오죠. 제가 3번 들어가고 아내가 2번 들어오고 그 다음날 7명 들어옵니다. 제가 3번 들어가고 아내가 2번 들어가고 애들이 2번 들어오고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고 꾸준히 쓰시게 되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소통이란 부분입니다. 제가 쓴 글이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댓글 달아줬죠. 말로는 표현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셨네요. 제가 이 글은 금연에 대해 쓴 글인데 이분이 이거를 보신 거죠. 쓴 다음에 금연을 못하는 바보 같음을 자책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제 글을 끝까지 보신 겁니다. 그걸 본 다음에 자기의 경험을 써주신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드린 겁니다. 네, 좋은 경험을 한 거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생활에 더욱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금연을 당장 시작하세요. 1분만 참고 10분만 참으시고 1시간 참으시면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잘 해야 좋은 게 뭐냐면은 댓글을 써주고 답글을 달아주고 그러면 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요. 이걸 우리가 체류 시간이라 그럽니다. 체류 시간도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또 쓰셨죠? 장인이 심장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경험해 보시기 전에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예, 장인 어른께서 저와 같은 그런 병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예, 이분 역시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글 써주신 거죠. 이런 식으로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고 갑니다. 뭘 봤다는 건지 이유가 없죠. 또 이분은 재밌는 걸 잘 봤습니다. 공감 찍고 갑니다. 이 글은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슬픈 글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안 읽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제 블로그 와서 쓰고 복사해서 다른 쪽 가서 또 붙여놓고 또 쓰고 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지요. 예,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댓글과 답글도 소중하게 잘 운영하시는 게 블로그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고객이 아니고 판매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판매자 입장에서 글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홍보하는 글이구나, 광고하는 글이구나, 그런 식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블로그로서는 생명을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는요, 어떤 광고 홍보보다는요, 정보 제공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거는 상품 홍보가 아니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글을 보셨을 때, 아, 좋은 정보야. 그게 해답입니다. 글 쓰실 때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블로그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나와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의 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글을 쓰고 있나, 어떤 사진을 올리고 있나,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요,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요. 그냥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블로그 시작입니다. 오늘 시간 끝났고요.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심심하니까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잘 풀어보시고요. 정답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